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지구의 역사, 지질 구조 중 습곡과 단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정압, 전리, 관입, 포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압의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지층 내에 위층과 아래층의 관계가 정합적이지 않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위층과 아래층의 관계가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생성 과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퇴적 환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속에 어떤 퇴적 환경이 있다면은 이곳에서 이제 퇴적물이 공급되고 그러면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자연의 요인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지층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수면이 내려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결국 이 만들어진 지층이 지표에 노출되는데 지표 환경은 아시다시피 퇴적되는 환경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자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에 의해 지층이 풍화나 침식이 이루어져요. 풍화나 침식.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깨지고 썩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이 지층이 침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침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면이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곳으로는 다시 퇴적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부분이 새롭게 퇴적이 되는데 이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그 기존에 퇴적된 거 그리고 얘가 지표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 침식된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침식된 흔적 위에 새로운 퇴적물이 다시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층의 관계가 연속적이지 못하고 불연속적이라고 하고 두 층 사이에는 어떤 큰 괴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이런 침식 흔적 연속적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지층이 다시 땅 위로 올라와야 돼요. 땅 위로. 이것을 이제 융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지층을 눈으로 봤을 때 지층 사이에 침식의 흔적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또 이제 지표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비, 바람에 의해 다시 이 윗부분이 다시 침식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이런 윗부분이 깨지고 풍화되고 썩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이 밑으로 침강할 경우 다시 물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새로운 퇴적물이 공급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침식된 흔적 위에 새롭게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시 이 지층이 다시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층은 이 침식의 흔적이 두 번 있는 지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여기가 1층이고 2층이고 3층, 4층, 5층, 6층이라고 본다면 1층과 2층은 우리 과거 이 시절에 연속적으로 퇴적물이 공급돼서 자연스럽게 쌓였기 때문에 이 1층과 2층의 관계는
정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2층과 3층의 관계는 원래 예전에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표에 노출됨에 따라 사라지고 다시 침강해서 물속에서 새롭게 공급된 퇴적물에 의해 쌓였기 때문에 이 두 층의 관계는 정합적이지 않다. 부정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3층과 4층은 또 연속적으로 퇴적물이 공급됐고 그리고 얘가 이제 지표에 노출돼서 또 침식된 흔적이 있고 그 침식된 흔적 후에 다시 물속에 들어와서 다시 이 두 부분은 정합적이고 이 부분은 부정합적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보아야 할 문제는 부정합이 n개일 때, 임의의 개수일 경우 융기와 침강 횟수는 몇 번인가 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한 번의 부정합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진행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은 이 지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표에 한번 노출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지층에 퇴적물이 공급돼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얘가 다시 융기를 해서 올라와서 침식을 겪고 다시 침강을 해서 이 침식된 흔적 위로 새로운 퇴적물이 공급돼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부정합 한 번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이 부정합 한 번을 보기 위해서는 얘가 다시 지표 위로 올라야 하기 때문에 융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융기 횟수는 2회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첫 번째 융기, 두 번째 융기.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침강은 한 번, 여기서 침강 한 번 일어났죠. 그래서 1회 침강이 있는 거고요. 왜냐면 부정합이 두 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가 두 번인데, 그러면은 얘가 두 번째 융기를 하고 침식을 받고 다시 침식을 받고 그게 물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 침식된 흔적, 두 번째 침식된 흔적 위로 새로운 퇴적물이 공급되고 그리고 얘 두 번째 침식의 흔적을 보기 위해선 얘가 다시 지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융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융기는 하나, 둘, 세 번이 되고 침강은 3회가 되고 침강은 하나, 여기 두 번이죠. 2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정합이 n개일 경우에는 융기는 그 부정합 개수 플러스 1회가 되는 거고 침강은 n번이 되는 겁니다. 부정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평행 부정합이 있고 경사 부정합이 있고 난정합이 있게 되는데요. 평행 부정합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표를 보면 이 부정합의 흔적을 생각보다 쉽게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데 요 부정합 침식 위에 여감층이 보통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합 위에는 항상 여감층이 자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감의 이름을 기저여감이라고 합니다. 평행 부정합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저여감이 있어야 돼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경사 부정합은 판단 기준 밑에 습곡이 있어요. 상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러면 이 지층이 이렇게 꼬이게 되겠죠. 얘가 지표로 노출되면 비바람에 의해 이 부분이 깎이겠죠. 깎이게 되면 새로운 부정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깎여서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다시 지층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면서 이 밑에가 습곡이고 그 위에는 평행한 지층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 밑에 습곡이 있고 그 위에는 밑에 습곡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평행한 지층이 있다면은 이것을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부정합을 기준으로 이 밑에는 어떻게 습곡져 있고 그 위에는 평행하게 지층이 쌓이기 때문에 그 아래와 위의 그 어떤 괴리감으로 얘가 부정합 면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정합 같은 경우는 이 지층에서 밑에 뜨거운 용암이 이렇게 관입할 수 있겠죠. 관입을 해서 이렇게 지표 노출되면은 비바람에 의해서 풍화 침식을 겪고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면이 있고 변성암이나 화성암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얘는 난정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압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류운동을 했다. 그래서 윤기와 침강을 조류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퇴적의 공백이 있었다. 침식된 흔적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퇴적된 게 아니라 한번 쉬었다가 다시 퇴적됐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저여감을 통해 위에 층에 쌓일 때는 여감층이 먼저 쌓인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리의 정의를 살펴보면 암석에 생긴 틈 또는 균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단층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이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틈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생성 과정 살펴볼게요. 이게 지표면이 되겠고 여기는 지하, 그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이 됩니다. 그럼 지하에 마그마 주머니가 있고 이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해서 지상으로 나오면은 이것은 무슨 암석이 되는 거죠? 얘가 굳으면은 분출암이 되겠죠. 분출암이 이렇게 분출을 해서 어때요? 화산을 만든다. 그래서 화산암, 분출암을 다른 표현으로 화산암이라고 하죠. 이 화산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주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주상절리라고 표현합니다. 기둥 모양의 절리라고 표현을 해요. 주상절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것을 살펴보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을 하죠. 지표로 분출하는 순간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급냉을 하게 돼요. 급냉을 하면 이 분출함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주상절리고요. 그럼 주상절리를 가질 수 있는 암석은 어떻게 되겠냐? 그것은 바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되겠죠. 반려암이나 섬로감이나 화강암은 절대 이 주상절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이게 지표면이 되겠고 이걸 기준으로 위에가 지상이고 지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그마 주머니에서 얘가 지표로 못 나오고 지하에 관입할 수도 있죠. 관입.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관입암이라고 해요. 관입암이 이렇게 천천히 식어서 굳어지고 그 지표에 이제 비와 바람이 불어서 언젠가는 지표면이 풍화 침식되어 깎이게 되겠죠. 그러면 지표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이 관이밤이 언젠가는 지표에 노출될 날이 옵니다. 풍화 침식에 의해서 관입암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표면이 약간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는 모양이 나타나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이런 암석 사이에 이렇게 틈이 발생하는 그것을 그 모양이 판과 같다 해서 판상절리라고 하고 이 판상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마그마가 지하에 관입을 하고 관입한 후에 지표가 풍화 침식되어서 낮아지면서 관입했던 암이 지표에 노출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원래 위에 누르고 있었던 지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관이밤은 그 눌렀던 압력으로부터 해방을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위에 누르고 있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얘들이 뭐 팽창할 수 있겠죠. 팽창을 해서 이런 틈이 생긴다. 껍질 모양으로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판상절리라고 하고 그러면 판상절리를 가질 수 있는 암석은 무엇이냐 살펴보면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과 같은 관이밤만 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입과 포획인데요. 이 관입과 포획의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관입이 무엇이고 포획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 속에서 이렇게 퇴적물이 공급되죠. 퇴적물이 공급돼서 점점 1층과
2층, 3층을 가진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대륙지각 밑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게 융기할 수 있겠죠. 얘가 이 지층을 올려줌으로써 이렇게 융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지표에 분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관입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3층의 암석이 이 마그마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떨어져 나와서. 근데 얘가 이 3층의 암석이 녹지 않고 이 관입판과 같이 굳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 이것을 우리는 포획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관입하던 도중에 이 지층의 어떤 조각들이 마그마 속으로 들어가서 녹지 않고 천천히 식을 때 같이 굳어버린 것.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얘가 수면이 올라가거나 해서 침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침강하면 물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5층과 6층이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고 이 구조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시 융기를 통해서 지표에 노출이 돼야겠죠. 이 관입과 포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층 생성순서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처음에 퇴적물 공급되면서 1층이 퇴적되고 2층이 퇴적되고 3층이 퇴적되죠. 그 후에 관입이 됐어요. 관입과 관입이 되고 그러면 관입이 2층과 3층 사이에 있지만은 얘는 더 나중에 됐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관입이 일어나고 흉기가 일어나고 흉기가 일어나면 지표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깎이고 나중에는 침강이 일어나고 그럼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5번이 퇴적되고 6번이 퇴적되고 그리고 융기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지표에서 이 지질 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층 생성순서는 1, 2, 3, 4 이렇게 생성순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3번이 관입했다고 보면은 그럼 생성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1번, 2번, 4번이 쌓이고 그 후에 3번이라는 관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층 생성 순서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생성 순서 관련되어 있는 건데 포획이 먼저냐, 관입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까만색 지층이 있는데 요 물질이 이 마그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획암의 근원이 3층 이 까만 층이므로 포획암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관입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질 구조에 대해 다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습곡은 횡압력에 의해 지층이 꼬인 거,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 상반이 내려간 거, 역단층은 횡압력에 의해 이 상반이 올라간 것. 요런 힘, 여기서는 요런 횡압력, 장력, 횡압력, 그리고 얘는 이런 전단력을 받았겠죠. 그래서 주양이동 단층이 만들어졌고, 부정압은 이 밑에 얘는 이제 경사 부정압이 되겠죠. 밑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아래층과 위층의 관계가 어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여기가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지층이 이렇게 쌓인 걸 볼 수 있고요. 판당정리는 암석이 껍질이 벗겨진 듯한 틈, 암석의 틈을 얘기하고 주상절리는 기둥 모양의 틈을 얘기하고요. 관입은 암석 아래에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한 거고 포획은 마그마가 굳어지면서 그 상대적으로 먼저 만들어진 암석의 조각이 마그마 속에 들어가서 같이 굳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포획에서는 이 전체 암석과 포획암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냐 함은
포유감이 먼저 만들어졌다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구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